우리 명지대 전홍근 교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표에 이제 경영학을 하신 강남대 실버 산업학과 명예교수로 계신 김명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는데 제목은 삼성전자 영업이 누구의 것인가? 사업 직전 노사협상 타결의 재무경제학적 의의라고 해서 조금 더 미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경영학적인 방법론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경영학은 경제학의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자본비용, cost of capital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의 개념을 사실 경제학에서 다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재무관리 분야는 financial economics라고 해서 경제학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이 경제학의 하나의 분야로 보는 그런 대학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경영학으로 대분류되면 이제 거기서 뭐 인사조직, 재무관리, 회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그 재무론적인 관점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보통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신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5월 27일 날 찬반 투표상 73.7%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 인상안이 임금 인상 6.2% 별도로 소위 이제 초과 성과급이요, over performance incentive라고 해서 원래 이제 회사 측이나 1.5%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과분을 지급하되 연봉의 50% 넘는 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이제 그거 원칙을 다 깨버렸죠. 그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란 자가 들어가더니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니네들 파업을 유도하는 거냐? 그래서 경영진에 막 팔을 꺾고 결국 거의 이제 노동계의 아무것도 모르는, 아까 이제 조동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노동계의 그 거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 그래서 10.5%를 10년간 제도화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상수가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추가 5년 뒤까지는 100조가 이상 됐을 때 초과 성과급을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차등 배분 비율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공통 배분을 소위 40%를 적자 사업부까지 다 이렇게 지급을 했고요. 뭐 그건 그렇다고 해도 소위 반도체 사업부다 그래갖고 반도체 사업부가 지금의 삼성전자를 이끈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DX라고 보이는 지금 휴대폰이나 가전이 반도체가 적자를 보일 때 지난 20, 30년 전에요, 엄청나게 이익을 벌어서 투자의 원천을 조달해 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핸드폰이나 가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럼 과거에 네가 누구 덕후에 예를 들어서 돈을 벌게 됐냐 이렇게 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과급이 쏙 빠졌죠. 그래서 좀 우습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주가 이제 대표 소송을 벌였는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주주가 한 5년, 10년 꾸준히 이제 투자하고 밀어주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평균 보유 기간이요, 1개월에서 5개월 사이입니다. 전체 상장 주식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넘어서 한 7개월에서 8개월 된다고 그러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이상 기다리지도 못하고 냅다 그냥 오르면 팔아버리고 아니면 손해보면 빨리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이 좀 꾸준하게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좀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돈 많이 준다 그러면 딱 도망가는 그러한 체질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들이 대부분의 소위 소액 투자자, 소위 소액 주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주 공과를 왜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있죠.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노노 갈등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가전사업부, 그 다음에 휴대폰 사업부도 당연히 설당이 있다 이거죠. 노란봉투법, 세계 최대의 악법이고 이런 악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당장 폐지해야 되는데 좀 한심합니다. 국내외 파장. 이거 무지하게 심각한 건데 제가 사실은 이거 별로 안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정치적인 사안이거든요. 이것 봐라. 삼성전자 니네 놀고 있지 마. 야, 그 이익의 원천이 니들 거야? 지금 AI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다 올라가는 거야. AI 투자 누가 하는데? 미국에서 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야, 니네들 웃기지 마. 관세 빡 올려버리거나. 아니면 너 미국 가서 공장 지어. 못하러 그런 지저분한 한국에서 해. 한 말 해버리면 그냥 한 몫에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political risk가 있어요. 그거 제가 여기서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소위 profit sharing, 이 공유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원래 재무적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동자라는 거는 회사의 contract size예요. 그래서 회사하고 노동자하고 계약을 해갖고 사전에 임금 협약을 해갖고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노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는 내가 이런 임금 수준 오케이 했으니까 거의 만약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확 뛰어넘어서 초과적인 항공 회사의 선처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 좀 이렇게 두둑이는 차원에서 좀 더 가져라. 이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거에 내가 바득바득 아각대면서 그거 내가 권리권이 있다라고 우기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이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박박 우기죠. 근데 이걸요 사회주의 국가 일부에서는 받아들였어요. 프랑스하고요. 지금 에콰도르, 페루 같은 소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얘들이 가치 공유 상황에서 노동자한테 후하게 좀 해줬어요. 이게 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SK그룹 이거 참 문제가 있죠. SK도 좀 약간 좀 삐딱한데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했는데 아까 EVA SK는 좀 나요. 단일 사업부거든. 메모를 뺄 게 없어.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어서 아까 조동훈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EVA 계산할 때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계산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단순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돼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VA가 뭐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 굉장히 팬시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주로서 삼성전자의 주주로 참여하면 뭘 얻어요? 주식 투자 수익률을 얻죠. 삼성전자의 채권 투자자로 참여하면 뭘 얻어요? 이자 수입을 얻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다 비용입니다. 그걸 cost of capit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률을 우리는 equity cost of capital,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의 자본 비용, 주주 자본 비용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채권자로서부터 투자하는 그런 수익률,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게 이자 수익이죠. 그걸 뭐예요? debt cost of capital. 그래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 자본 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합산한 게 뭐다?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WACC를 다 감안을 해갖고 모든 자본 비용을 통제한 연유에 소위 만지작거리, 주주가 마음대로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러한 이익, 그게 economic value added 또는 economic profi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갖고 좀 이렇게 초과성급 배분하면 그나마 논란이 조금 덜 괜찮아요. 근데 영업이익 월권이에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세금 내기도 전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내기도 전에, 물론 주주 자본 비용은 아예 고려도 안 하고 말도 안 된다 이건 얘기죠. 그게 이제 또 지금 악법이 있었어요. 올해 2026년 3월 9일 날 더블당이 개법한 그 상법 개정안 382조 3항이죠. 그게 뭐예요? 소액주주. 야, 주주는 같은 주주 차별하지 말래. 이사 지배주주 차별하지 말래. 그래서 일반 주주까지도 다 좀 위해라. 그게 이사의 권한이다 해갖고 이게 382조 3항인데 얘들 거꾸로 자승자박하기. 그러니까 바로 이런 소액주주 대표 소송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야, 노동자 니들은 뭔데 니네들이 사전 착취해. 우리도 가져갈 거 있어. 이렇게 나오는데 웃기지 마. 내가 볼 때는 소액주주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뭐 그렇게 잘났다 할 거 없어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말씀드렸고요. 그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공유제는 또 한 가지 또 이건 뭐 시간이 가니까 이건 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이제 이론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shareholders capitalism 그 다음에 stakeholders capitalism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자, 한마디로 좀 웃기는 소리라 하고 있는데 shareholders capitalism은 뭐냐면 주주자본주의인데 주주는요 노동자하고 그다음에 커스터머하고 그다음에 관계자 뭐 서플라이어 그다음에 그 최종 소비자 이런 사람들의 편익을 다 고려하고 맨 마지막에 residual income 그런 거 다 고려를 하지 않고 하면 망하죠. 그 사람들께 줄 거 다 주고 그런 모든 총체적 비즈니스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안는 게 주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익을 보든 손실이 나든 파산을 하든 그건 주주 몫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엄청나게 향유한다. 그것도 주주 몫이고 손실돼서 파산된다. 이것도 주주 몫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주는 사람들 예를 들어 노동자 또는 소비자 또는 서플라이어 협력업체 이 사람들이 말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만한 대가를 사전에 다 줘줬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놈은 노란봉투법이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뭐였죠? 예를 들어 사전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전부 maximize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stakeholders capitalism. 그게 독일식 자본주의. 이건 빨갱이. 미안합니다. 사회주의성 얘들이 좌파 애들이 많이 부르짖는 거여서 제가 굉장히 반발하는 건데 사실은 shareholder maximization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shareholder maximization 하면 다 그런 사람들 다 위하지 않으면 그 회사 망해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뭐 참여연대에서 깝죽깝죽 거리는데 그거 다 웃기는 소리다라고 한마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니까 주주가 깝죽거리기 전에 니네들이 그 주주를 좀 덜 저기를 하고 사전에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다 사회적 기금에 좀 출연해라. 이거 웃기는 이거 사회주의 국가나 하는 말이에요. 소련이나 옛날 구소련이나 지금 중국 아니면 그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함부로 사기업 재산을 니네들이 뭐 펀드에 출자해라 마라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 침해예요. 침해. 국가가. 국가가 나서서 그럼 삼성전자 경영하지 그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지중 송배전반 그거 국가가 책임져야지. 세금 걷어가 뭐 합니까? 그다음에 뭐 협력업체 뭐 R&D 그다음에 육성장 그거 웃기는 애. 그것도 시장 논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기 못 하겠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잘 나가는 전공정업체였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뇌물을 줬어요. 어떤 뇌물? 주식을 갖다가 줬어요. 지네들 주식을. 그래갖고 5천억어치를 줬는데 그게 뭐예요? 5천만 원어치를 줬는데 그게 500억까지 됐어요. 궁예 파트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먹으면 그거 구속돼요. 그 먹은 사람 사실 그래서 잘렸죠. 그 구속은 안 되고.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를 내쳤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지. 말하자면은 협력업체 관리하더라도 경제 논리에 의해서 뭐 일부러 깨부수란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라. 그래야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뭐다? 세계적인 글로벌 소싱. 네덜란드의 ASML 또는 미국의 Applied Materials. 이런 회사 같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주 중심 경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EVA, FCF 수식이 어렵게 나오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EVA는 노플랫에서 이 자본 투자 비용을 제외한 겁니다. 노플랫은 뭐예요? 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es.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인데 세후 영업이익. 어떤 사람 after tax 하지만 좀 더 정확한 adjusted tax.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감가상각비나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 현금 수입이 수반되지 않는 수입 뭐 이런 거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관 순수하게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본 세후 영업이익이 노플랫이다. 그럼 아까 영업이익하고 뭐가 달라? 이건 세후 영업이익이니까 세금을 감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하고도 다른 거죠. 노플랫 자체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본비용. 자본비용은 인베스트 캐피탈 뭐예요? 인베스트 우리나라 총재산은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주주자본하고 채권자 자본하고 합친 겁니다. 그럼 주주자본은 뭐다 아까? 우리가 주식 투자 수익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뭐다? 주식 투자 수익률에 회사에 줄 수 있는 비용.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implicit cost다. 그래서 같은 cost of capital인데 뭐냐면 실질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나가는 건 아닌데 똑같은 효과가 있다. 왜? 삼성전자가 자금을 조달하면 주식 발행하는 게 할 수 있죠. 근데 주식 발행이 예를 들어 지금의 주식 단가가 10만 원이고 내년에 15만 원이다. 그러면 어디가 더 비싸? 내년에 하는 게 훨씬 싸죠. 왜냐하면 지금은 10만 원에 같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를 발행하면 되는 내년에 15만 원에 1,000억을 조달하면 뭐예요? 800만 주, 80만 주만 발행. 훨씬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얼마큼 더 싸게
내년이 더 싸니까 지금 발행하는 게 손해다.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환산하면 주식 투자 수익률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equity cost of capital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말하자면 implicit cost라고 해도 그런 거 감안해야지 합리적인 거죠. 그죠? 주식이에요. 주식 투자자한테 줄 비용을 공제를 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EVA랑은 바로 그렇게 주주 자본 비용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어떻게 계산해? 합리적으로 있어요. CAPM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조금. 그럼 free cash flow는 뭐냐? free cash flow도 아주 재밌는 개념이에요. 거의 비슷한데 free cash flow는 쉽게 말해서 cash inflow, no 플러스 앞과 똑같아요. 회사가 벌이는 수익은 뭐다? 세후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 근데 나가는 돈은 뭐다? 자본의 투자 비용. 쉽게 말해서 주주 자본을 얼마나 증자했고 채권자 자본을 얼마나 차입금을 했다. 그 뭉칫 돈 나가는 게 바로 다 마이너스 표시되는 게 free cash flow인데 저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 여기 안 나왔지만 EVA의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 합이 뭐예요? 기업의 순부가가치 합계액이고 free cash flow의 현재 가치 합이 바로 기업 가치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장부가치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보는 주가의 현재 가치 합입니다. 주가를 이제 하면 그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free cash flow의 현재 가치 합에서 현재의 장부 가치를 뺀 게 뭐다? EVA. 그러니까 순부가가치죠. 아시겠죠? EVA의 현재 가치 합은 free cash flow의 현재 가치 합에서 현재에 있는 장부 가치를 뺀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봐세요. 아까 여기 왜 자꾸 이게 안 나와? 아이씨. 이게 중요한 건데 파워포인트 없어요? 파워포인트 있는데. 아니 가만 있어봐. 그건 저기 PDF.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그 기업 가치란 건 뭐예요? 기업 가치라는 것은 매년 free cash flow를 창출하죠. 그럼 free cash flow의 내년 후년 영속적인 가치가 현재 있는 기업 가치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재 있는 장부 가치에다가 EVA는 순부가가치, 부가가치라는 건 거기에다가 부가해서 나온 가치. 그러니까 EVA, 이게 이제 기업 가치니까 free cash flow, EVA 관계는 이렇게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EVA를 어떻게 노출하느냐? 우리가 그럼 자본, 아까 주주 투자 수익 어떻게 구해? 그게 여기서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뭐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샤프 린트나 머슨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캐피탈 아셋 프라이싱 모델을 개발해갖고 소위 재무 경제학이란 반열에 올라놓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어요. 경영학 중에. 그래서 경영학이 거기서부터 경제학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뭐다? 바로 CAPM이다. 캐피탈 아셋 프라이싱 모델. 이거는 설명하려면 그거 1시간에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니까 캐피탈 아셋 프라이싱 모델은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일의 삼성전자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시장 전체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랑 linear combination 관계에 있다.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과 선형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로부터 얻는 주식 투자자들이 수익률은 시장 평균 수익률과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베타 코에피시언트, 베타 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무너무 쌈박한 이론이 나왔어요. 이거 전부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걸 갖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소위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주식 비중에다가 바로 그 K는 cost of capital for equity cost of capital. 이게 주식 투자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cost of capital을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지만 지출하는 비용이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얻는 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 수익률, 이건 채권 투자 수익률. 왜 1-T야? 채권은 tax rate를 그만큼 제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 가중 평균한 수익률이 뭐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에서 투자자 전체적인 없는 수익률. 삼성전자 입장에서 투자자한테 내주는 자본 비용률. 그렇죠? 그걸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EVA가 이렇게 정확하게 도시되는데 삼성전자 노조애들이 깜깜이야. 이건 뭐 알 리가 있어. 그러니까 왜 cost of capital equity가 그렇게 높아 9%로 이렇게 악악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산박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그걸 가로챈 거야.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자, 성과급에 그럼 자사주는 어떻게 되냐? 자사주는 원래 이제 주식 지급인데 원래 임원한테 주는 게 뭐예요? 스탁 옵션이죠. 왜 스탁 옵션을 줘요? 장기적으로 위험 감수하라고 주는 거예요. 임원 뭐 때문에 꼽아요? 임원은 경영자잖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임원 경영자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돈 많이 먹게 해달라고 네가 열심히 경영해라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그냥 놀면 그 사람 내쳐야죠. 그리고 위험 감수해야 돼요. 경영자는 위험, 리스크 테이킹 해야 돼요. 리스크 테이킹. 그래서 너 잘릴 만한 각오하고 열심히 회사의 기업을 올려라. 이게 위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냐면 제대로 되려면 주식 보상해줘요. 그게 스탁 옵션이에요. 또 같은 말을 스탁 어프리시에이션 라인, 주식 차익 보상권. 뭐냐면 스탁 옵션은 자기가 얼마의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임원이. 예를 들어 지금 30만 원인데 30만 원 주고 사면 한 5년까지 한 100만 원 되면 네가 70만 원 따먹기 위해선 지금 30만 원을 살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근데 스탁 어프리시에이션 라이트는 뭐냐면 지금 돈이 없어. 그거 살 돈이 없잖아.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경영 잘하면 이렇게 만약에 100만 원까지 올라가지. 그럼 70만 원을 그냥 거저 그 차익만큼 회사에서 타고 그러니까 그 차익만큼을 얻는 권리. 이게 스탁 어프리시에이션 라이트입니다. 자, 이건 다 차익을 먹는 거예요. 임원들은요. 근데 이 비임원은 뭐예요? 똑같이 주식의 평가 보상을 해야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임원만 뭐 열심히 하고 내 기업이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종업원도 이건 내 기업인데 열심히 해야지. 생산성을 극대화해야지. 내가 이 수율에 있어도 이건 이렇게 개발하면 회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열심하게 애사심 갖고 하게 되지 않겠어요? 뭘로? 주식에 연관되면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Restricted Stock Unit. 근데 RSU는 뭐가 달라요? 이런 스탁 옵션하고 스탁 어프리시에이션 라이트하고. 뭐가 다르냐면 임원은 지 돈 주고 사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공짜로 준다. 공짜로. 뭐 때문에? 성과급 대신에 그걸 공짜로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주식이 너무 발달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말한 빅테크 기업들이 저기서부터 우리 애플서부터 애플 걔네들이 모든 그러니까 그냥 이사진 아닌 종업원들한테 그걸 막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잘 됐어요. 중국에서도 잘 되고 미국에서도 잘 되고 구라파에서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네. 이제 삼성전자는 굳이 예를 들어 성과급 타결이 저것하면 자사주로 지급했다. 이거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이거 참 웃기는 얘기지만 이 사람들 소액주주예요. 소액주주인데 그럼 소액주주 아닌 사람은 우리는 controlling shareholders, 지배주주라고 합니다. 그 지배주주는 우리나라에 한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60%, 64%가 소액주주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세죠. 근데 미안하지만 주주는 다 같은 주주예요. 그러니까 one share, one vote. 이건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야, 너 빨리 샀다 팔았다 해갖고 너 주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주주 평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만 막 골라서 차별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선진국에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고도 좀 그렇거든. 자꾸 샀다 팔았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no easy trader라고 하거든요. 힘들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Le Fleurange라는 법을 만들어서 2년 이상, 1년도 아니야. 2년 이상 투자해야지 그나마 배당 수익권도 2배 주고 그 다음에 의결권도 2배 줄게. 그러니까 좀 장기 투자를 응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주 차별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매매에서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보유하면은 그것을 개별 분리과세, 우리나라처럼 분리과세 해갖고 0에서 25%까지 분리과세. 굉장히 싸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이하에 자꾸 샀다 팔았다 야, 손실 안 쳐. 손실은 그냥 네 손실이야.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익만 뱉고 전부 종합소득에 때려 박아갖고 종합소득에 다 얹혀요. 과세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소득 없이 막 편편히 노는 사람은 그게 종합소득이 되겠지만 그래도 소득이 많으면 굉장히 과세율이 높죠. 3분의 1까지 과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철딱거리고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자본시장 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대표운동 주주본부도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요. 자, 야 이거 주주 권리인데 주주 거를 니네 소유권 침해하고 왜 노동자한테 함부로 나눠줘? 우리 권리인데 웃기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분명히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근데 왜 너야? 그럴 때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야, 니네를 주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찐득하니 갖고 있는 정말 위험을 끝까지 홀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다? 자본 배분 결정권을 갖고 투자 의사 결정권을 갖고 그다음에 모든 비즈니스 리스크를 안는 실제 주주들, 그런 사람 누구다? 지배주주예요, 사실은.
그 지배주주를 보고 왔을 때 하는 말이다. 참고로 여기 이제 삼성전자 투자, 이 빨간색, 저거는 엄청나게 계속 투자가 놀라고 있죠. 이건 뭐 왔다 갔다 해요. 2023년도는 반도체 부분 엄청나게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투자를 했다는 건 뭐예요? 지배주주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를 아까 드렸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다. 지금 현 삼성전자의 목표 주식 환영률을 2022년서부터 2025년도까지 50%를 잡았어요. 이거 공표한 겁니다. 무엇에? 아까 배당 가능 이익, 그냥 아니면 외국에서는 TSMC 같은 경우는 아까 free cash flow. free cash flow가 이제 훨씬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free cash flow의 50%까지 이제 지급을 하겠다. 근데 그것도 좀 과도해요. 예. 그것도 굉장히 과도합니다. 그래서 free cash flow를 이게 자꾸 예, 미안합니다. free cash flow의 50%까지는 과도한데 왜 과도하냐? 그래서 앞으로는 좀 30%까지 좀 오히려 좀 줄여야 된다, 사실은. 주주들. 그러니까 주주 손해보려고 그러면 이번에 노동자들도 대폭 사실 삭감해야 되는 거 맞죠? 앞으로 투자할 게 뭐 일관성,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이거 엄청나게 투자를 수백 조씩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그거 다 완전히 글로벌 표준화되지 않으면 안 씁니다. 글로벌 표준화에 바짝 다가간 애들이 누구다? 삼성전자예요. 그게 Direct to Device 기술이라고 해서 엑시노스. 지금 적자를 보기에는 삼성전자 LSI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적자가 앞으로 수백조 흑자가 될지 nobody knows. 확실히 된다 하는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만 애들 주구장창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experience 얘기 나왔지만 그동안에 그 휴대폰이 얼마나 효자 노릇을,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된 거, 녹색 점선으로 된 게 휴대폰의 그 이익입니다. 휴대폰 부분의 순수익. 얘네들 한 번도 적자 된 적이 없죠. 그 다음에 빨간색, 요 아래 가는 빨간색은 메모리 그 반도체의 이익입니다. 반도체 영업이익 적자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 안 나고 꾸준하게 흑자를 보면서 회사에 투자를 지탱하게 해주는 원동력을 해준 애들이 누구다? 휴대폰 사업부다. 그게 DX다. 근데 DX 이번에 하나도 안 줬죠. 웃기는 얘기죠, 그것도. 근데 그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부 얘기지 내가 뭐라고 얘기 왈가왈부할 것은 안 되지만 적어도 기업 사이드에서 이 얘네들의 적자 사업부도 사실 줄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앞으로를 위해서. 근데 얘네들을 너무나 도외시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란봉투까지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계약 자유의 원칙과 위험 분담의 원칙을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모태로 협력업체가 뭔데 사전 계약에서 한 거고 주성 엔지니어랑 같이 편법으로 불법을 했을 때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ongoing 예를 들어 sustainability가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은 지속성의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도덕적 기준도 없이 그냥 협력업체한테 그냥 뭐 잘 주기만 하고 떡금을 왕창 준다? 망해요. 100% 망해요.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네들이 내세울 권리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노란봉투법으로 묶어놨다 이거죠. 이게 뭐에 위배되냐면 바로 계약자유와 위험 분담의 원칙에 어긋나고 기껏해야 약간 하면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좀 협력기금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이게 상생투자기금인데 그것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알아서 내놓으면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경쟁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살아난 업체가 노광장 네덜란드에 ASML, 미국의 Applied Materials 이런 회사 있었다. 그 다음에 해외 투자는 이거 좀 큰 문제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트럼프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죠. 근데 안 되겠어. 반도체 니네들 좀 웃긴다. 뭐 노동자한테 그렇게 많이 줘? 아유 그래 우리한테 뭐 엄청나게 그럼 우리 거 투자 안 한단 말이지. 그러면 한국 사업부에서 생산하는 거 앞으로 관세율 50% 슈퍼 301조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Nobody know.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할 말이 전혀 없어요. 어떡하려고. 우리끼리 잔치해서 우리끼리 뭐 놀아먹기 하다가 그러다가 사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정말 큰 위험입니다. 그렇게 될 위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니네들 노동권은 그렇게 자꾸 이놈의 이재명 정부가 막 악되는데 왜 실제 주주, 말하자면 지배주주의 경영권 보호장은 왜 안 넣는 건데 그 확보장 빨리 법제화 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한 것은 너무나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좀 기본적으로 노조에 너무 넘어왔다. 근데 봐줄 만한 게 있어요. 그나마 자사주로 지급하니까 그래. 그거는 장기적인 그 주식이 뭐예요? 장기의 투자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주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뭐 그건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소유권 침해와 또 그렇게 법제화 시킨다는 건 그래 그 규약화 시킨다는 건 자본 구조의 이미 변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부 유보 시키면 뭐예요? 그 자기 자본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본 플러스 되기 전에 노동자가 가져가. 그럼 자본 구조가 어떻게 돼요? 타인 자본이 더 많아지는 수밖에 없죠. 그럼 자본 구조를 임의대로 주주의 승낙 없이 변경되는 건다. 그럼 주주만이 유일하게 자본 구조 결정 권한이 있는데 그 주주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장기 계약한다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경영권 확보 조항을 넣고 노란봉투법 폐지, 그다음에 개정상법 폐지 이게 답이다. 네, 감사합니다.